안녕하십니까. 엄중한 입시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을 방문했습니다. 저는 대성학원 입시전략실장 김원중입니다. 대성학원 입시연구실장 엄건학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교수님을 모시고 귀중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학부장을 맡고 있는 나동희 교수입니다. 첫 번째 학과 소개에 관한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약학이라고 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약국 또는 대학병원의 약제실 이렇게 근무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할 수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하는 연구 약사가 있고 이외의 업무를 많이 담당하는 또 산업 약사들이 있습니다. 정부 기관에 진출하는 이제 그런 공직 약사들도 있고요. 다양한 이제 그런 분야로 이제 진출하는 약사들이 있고, 최근에 추세로 보면 제약 산업이 크게 발달하면서 제약 산업으로 진출하는 그런 산업 약사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일부 대학에서는 약학, 제약학을 따로 선발하기도 합니다. 이 학문 간에 어떤 차이가 있고 혹시 진로가 달라지게 되는지, 그리고 언제 이 진로를 결정하게 되는지도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진출하는 분야가 이제 그런 이제 약국하고 그다음 제약회사이다 보니까 전공을 분류를 하고, 또 어떤 대학은 약학과 제약학과 따로 있기도 이제 합니다. 학과가 따로 있다 하더라도 이제 약사 면허를 취득하기 위한 그런 교육은 모두가 동일하게 받고, 그다음 진출하는 분야도 그런 전공이나 학과에 상관없이 다 진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학하고 제약의 분류는 내부의 그런 분류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학, 제약 이 두 개 학과를 제외하고는 유사한 학과 이름의 경우는 해당 사항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학과 이름을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5학년, 6학년을 보면 실무 실습 제도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과정인지 좀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무를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그런 예비 약사 과정입니다. 6년의 그런 교육 기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 기간 중에서 5년은 학교에서 수업을 받고요. 그다음에 이제 1년을 학교 밖에 현장에 나가고 실무 교육을 받게 이제 됩니다. 필수와 심화로 나눠져 있는데, 필수 과정에서는 약국, 약사, 그다음에 병원,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공공기관을 두루두루 이제 정해진 시간만큼 모두 다 이수해야 되는 그런 과정으로 되어져 있고요. 그다음 심화 과정에서는 그런 이제 진출 분야 중에서 본인이 더 관심이 있는 분야를 선택해가지고 거기서 한 15주 정도의 그런 이제 또 심화적인 그런 내용의 실무 실습을 받는 그런 이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혁명과 더불어 이제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빅데이터, 또 인공지능이 활성화되어 이제 미래에는 사라질 직업군 안에 약사가 거론되고 있는 경우가 좀 기사를 통해서 많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약학이 메리트가 없나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사는 이제 그런 인공지능이나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사라질 수 있는 직업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전문성이 고도화되어 가지고 직업이 될 거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국에서는 그런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좀 더 빠르고 정확한 조제 업무가 이루어질 수가 있고,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약사가 더욱더 환자들하고 교감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생산 장비가 자동화되어 가지고 불량률이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 수 있고, 또 신약 개발에서도 그런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을 이용해 가지고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연구들이 지금 최근에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게 되면은 오히려 약사의 그런 전문성이 더 높아지게 되고, 그 약사의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질 거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기사에 나오는 이러한 정보들은 표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에 대한 좀 질문들, 이제 그런 것에 국한됐던 것 같네요. 계속해서 학생 선발에 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학과 생명과학에 관련돼 있는 과목들이 다수인데, 고등학교 학생들이라면 어떤 과목들을 좀 이수하는 게 좀 유리하고 좀 좋은지 조언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좀 종합과학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화학하고 생물이 가장 그래도 중요한 그런 근간이 되는 과목을 볼 수 있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사회학학이나 규제과학 같은 인문학적인 성격의 학문들도 저희 또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또 융합적으로도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것도 좀 관심을 필요하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등학교에서는 현재 동아리 활동이나 아니면 과학 실험 시간에 아스피린 용해 실험이나 이런 실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이런 활동은 꼭 해보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천해 보실 만한 활동이 있으실까요? 그 약학은 기본적으로 결국 환자를 위한 학문이고 또 생명을 위한 학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봉사 정신이 되게 중요한
학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약학에서 되게 중요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소통입니다. 커뮤니케이션 능력인데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약국에서는 환자들하고 소통하는 게 굉장히 최근에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제약 산업에서도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을 각각 종합해가지고 또 리더 역할을 해야 되는 자의 어떤 역할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하고의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있습니다. 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엄마가 궁금한 중요한 질문 베스트입니다. 어느 분야에 취업이 되고 또 어느 기업에 주로 가게 되나요? 약국이나 병원에 이제 많이 취업을 하고, 특히 최근에 이제 그런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뭐 센투리온 같은 그런 바이오 제약 기업에도 많이 진출하고 있고요. 기존의 그런 큰 기업, 제약 기업들에도 진출을 많이 하고 이제 있습니다. 약학대학 졸업생이 해당 기업으로 바이오 계열이나 또는 신약연구개발원으로 취업하게 될 때 화학공학과나 화공생명공학과 또는 응용화학공학과 등에 비해서 어떤 혜택이나 장점이 좀 있을까요? 신약을 비롯해가지고 의약품을 개발하는 거는 종합 학문 분야적인 성격을 가집니다. 신약이나 의약품에 관련된 다양한 지식을 다 배우게 되기 때문에 리딩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는 약학을 전공한 우리 약사들이 가장 최적의 후보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졸업자 중에 대학원으로 진학하는 비율이 얼마나 될지, 학사 졸업과 차이가 있다면 또 어떠한 또 차이가 있는지. 대학원을 진학하는 경우는 대부분 연구직을 하고 싶어하는 연구 약사를 꿈꾸는 경우에 이제 하는데, 그런 연구 약사의 경우에는 대학원 진학이 어떻게 보면 필수 코스입니다. 앞에서 약학대학원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보통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 때문에 약학전문대학원 이런 용어를 좀 쓰는 것 같아요. 최근에 학부 모집 이전의 형태랑 좀 구분을 해서 대학원과 2+4 학제에 관해서 좀 부연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학제가 바뀌어 가지고요. 이제 좀 다른 건데, 이전에 이제 우리가 2+4 학년제라는 이제 그런 학제 이제 시스템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이제 우리가 대학원, 약학 전문 대학원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다른 대학에서 2년 이상을 수료한 학생들이 일종의 편입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대학에 들어오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이라는 게 아니라 그냥 학부의 약학대학을 들어오는 개념이었고요. 그래서 약학 전문 대학원이란 말은 잘못된 그런 용어이고, 아마 좀 의학 전문 대학원하고 같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아마 혼동이 일어났던 그런 거라 생각이 듭니다. 최근까지 2+4로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학생을 모집을 하다가 2022학년도부터는 고3 학생들이 바로 1학년부터 입학할 수 있는 통합 6년제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약대의 경우 여학생들의 선호도가 남학생들보다 월등히 좀 높은 편입니다. 남학생과 여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합격한 남학생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약대는 어쨌든 여학생이 이제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들어와서 보면은 남녀 비율이 약간 비슷해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나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중앙대학교 약학부 합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성적대가 지원하면 될지 전년도의 커트라인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과 전형의 70% 컷은요 1.15 등급 정도로 지금 보이고요. 종합 전형에서 CAU 융합형 70% 커트라인은 1.57입니다. 참고로 이 융합형은요 전년도까지는 다빈치 전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 전형의 CAU 탐구형 70% 커트라인은 1.47 등급으로 보입니다. 역시 전년도 탐구형 전형이었습니다. 대학 어디가의 정보였고요. 중앙대 학생부 가이드북에는요 좀 더 자세히 지원자, 합격자의 평균 등급도 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능 전형 70% 커트라인은요 3개 영역 합으로 289.71 정도가 됩니다. 코너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방문한 이곳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입니다. 이러한 친구들이 지원해주세요 또는 우리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이 갖는 최대 장점들 편하게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953년도에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가 70주년이 되는 해로 굉장히 전통 있는 명문 대학입니다. 입학 정원이 이제 가장 많은 이제 그런 약학대학이고,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졸업생도 가장 많이 배출한 약학대학에 해당을 합니다. 우수한 그런 이제 인재들도 많이 배출이 되어서 대한약사회 회장도 저희 동문이시고, 많은 그런 제약기업의 창업주나 또는 대표 또 임원들이 굉장히 많은 저희 동문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동문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런 많은 인적 네트워크가 아주 잘 되어져 있는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고의 그런 인재들을 배출을 해왔기 때문에 약학에 관련된 모든 분야의 최고가 되고 싶은 그런 학생들이
저희 중앙대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대학교 약학대학에서 엄중한 입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